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이 중국 군부의 분열과 부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즈마저도 오피니언면을 통해서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진핑은 이제 무력으로 대만 통일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부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통박을 했습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는 7일자 신문을 통해서 워싱턴 DC의 국가방위대학의 필립 C. 썬더스 박사와 조엘 우스노우 박사의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필요하다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군대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치명적인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군 최고위층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속적 숙청을 단행하면서 전쟁 준비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군 수뇌부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지난 2년 동안 국방부장, 그래서 장관이죠. 국방부장 2명과 인민해방군 고위장교 여러 명이 직위에서 해임되었는데 그중에는 중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로켓군의 최고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더불어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는 축출자 중 한 명인 허웨이둥 장군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수장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는 허웨이둥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며 대만 침공 계획에 깊이 관여한 중국 군부의 2인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해임이 인민해방군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이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이념적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혼란은 시 주석이 이끄는 군 지휘관들의 역량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는 시 주석의 전쟁 의지를 약화시켜서 대만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중국군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때 구식이었던 중국군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로 성장하여 공군, 해군, 미사일 전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중국군의 수년간 대만 침공 또는 봉쇄를 위한 훈련을 해왔고 지난 4월 초에도 훈련을 포함하여 수만 명의 병력을 대만 해협을 통해 수송하는 데 따르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드웨어와 병참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효율성은 전장의 주의력, 즉 전쟁의 안개 속에서도 신속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 많은 지휘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이후 전쟁을 치른 적이 없으며 미국과 러시아 장교들과 다르게 요즘 세대의 중국 장교들은 전장 경험이 전무합니다. 시진핑 스스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부가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짐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 본인에게도 문제지만 중국 공산당 역시 아주 당혹스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헌법에 대한 서약을 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는 미군과는 다르게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자신이 속한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하고 당 수장이자 강력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시 주석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해공군을 통합한 인민해방군은 중국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명언을 통해서 이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런 지위 덕분에 당 지도부는 장군들의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의 높은 자율성을 보장했고 이는 사실상 군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체제로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수년에 걸쳐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패의 기회도 커졌고 당연히 일부 당과 군 지도자들은 부패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지만 이에 대해 정풍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보니 군부의 부패가 너무 심각해졌고 결국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후에 부패하거나 불충실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 군 장교들을 몰아내는 반부패 운동을 당 전반에 걸쳐 전개했고
그러면서 마오쩌둥 이후 최대 규모의 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에 의한 장기간의 숙청에도 불구하고 군부에서 부패는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시진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배임된 이 군부의 인물들은 대부분 부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부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지 그룹에 대한 부패 혐의 숙청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봐주기식의 편파적 숙청은 당연히 군부 내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옵니다. 또 그 반발은 목숨 걸고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군부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시진핑 임기 초기에는 시진핑의 확고한 지지그룹이 아닌 비충성파들을 대상으로 부패 혐의를 씌운 숙청을 단행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발 세력들이 태동하게 되었고 그런 움직임이 이젠 반 시진핑 그룹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젠 시진핑 지지그룹의 군부 지도자들을 역으로 숙청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군부에서의 부패는 당장 군 전력은 물론이고 군사적 대비 태세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군대 지휘보다 뇌물수수에 더 능숙한 장교들의 등장을 부추기고 열악한 장비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의 부패가 심각해가지고 일부 미사일 사일로가 사실상 사용 불능이라는 점이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군 수뇌부가 부패 혐의로 자리에 사라지게 되면 당장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쟁 준비를 명한다고 해서 그런 명령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허위등 장군의 사건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치령인 대만에 대한 전쟁 의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동부정부사령관이었던 허위둥 장군은 2022년 시 주석이 그를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켜서 대만 침공 계획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 주석의 대만 작전에 대한 최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 통일 작전과 관련해서 허위둥은 최고의 전문가이자 시진핑이 수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완전히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공백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진핑의 군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체제가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중국군의 장교와 병사들은 시 주석이 연설을 공부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정치 세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군대 내에 상주하는 공산당의 정치위원은 당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시하는데 이런 구조는 군대 내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군 지휘관의 주도성이 저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천양지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중국의 거대한 군대는 비록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명령을 받으면 싸울 겁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더 그럴 겁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전쟁 강행의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력만으로 굳건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작은 적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시진핑이 전쟁 명령을 내릴 경우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대만과의 전쟁은 이미 성장 둔화와 미국의 고율 무역 관세에 직면해 있는 중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으며 군사적 실패는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부가 혼란한 이 시기에 대만은 대함 순항 미사일, 기뢰, 드론 등 침략을 격퇴하는 데 특히 유용한 무기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려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배치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대만은 중국 지휘관들의 경험 부족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활용해서 침략을 저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미국과 군사적 협력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언사로 인해서 촉발된 두려움과 긴장이 오판을 불러오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지만 대만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과민 반응을 피하고
시 주석이 당분간 스캔들로 얼룩진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는 것을 꺼릴 것임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비 태세를 갖춰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신문이 지난 4일 결국 시진핑 최측근 мя오와 파면 공식화, 대만 책략에도 엄청난 구멍 생긴 중국, 이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는 3309회인데 이 정세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타임즈 국제 정세 분석의 주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